오늘이 제 6강인데요. 지난번 5강은 정치를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경제, 특히 혁신 경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태성 원장님께서 나바꾼다 얘기하고 기회, 변화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희 핵심 주제는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 다른 것을 생각하라. 이겁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분 계신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사실은 제가 이 강의를 어제 그 도지사분의 중에 한 분에게 강의를 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해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이런 주제로 저한테 숙제를 주시고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어제 한 1시간 넘게 강연을 했는데요. 창업과 도전의 기업은 한국에 존재하는가? 그다음에 기업 생태계는 이런 도전을 보장하고 있는가? 새로운 기업과 기업인을 탄생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분이 대권을 꿈꾸시는 분입니다.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싶은 분인데 이런 숙제를 자기가 풀어야만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저를 또 불러주셔서 제가 강연을 드린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을 여러분께 오늘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저희 답변은 일단 우리나라가 창업과 도전에 역량도 크고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성과는 크지 않다. 그 다음에 이런 도전을 잘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벌과 관치가 큰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생각을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이게 Think Different죠. 그 다음에 재벌, 금융, 교육, 노동, 관료, 재정이 개혁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의 인재들이 모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큰 그림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자료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만든 자료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애플이라는 회사가 약 700조의 가치를 갖고 있고요. 참고로 현대차는 약 50조 정도 됩니다. 기아차까지 합해갖고 한 60조 정도 됩니다. 삼성전자가 약 한 90조 정도 되는데요. 애플이 그렇고 그 다음에 버크서 해스웨이라고 이거는 투자회사죠. 한 700조. 구글이 한 600조.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컴캐스트. 여기서 노란색은 IT 기업입니다. 빨간색은 최근에, 그러니까 과거 10년 사이에 가치를 만든 회사들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 다음에 페이스북 잘 아시죠? 약 한 230조, 알리바바가 210조, 아마존이 한 190조, 그다음에 텐센트라는 중국 회사가 한 180조, 그리고 최근에 뜨고 있는 샤오미라는 회사가 한 50조, 우버라는 회사가 40조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 회사 거의 가치가 없는 회사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가? 바로 이게 혁신 경제죠. 거기에 선두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있는데 과연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성공하게 됐을까? 그게 오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애플의 역사를 보면 이분이 저하고 공통점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하고 같은 해에 태어나신 겁니다. 1955년도. 76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스티브 워즈니악하고 21살에 창업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경영을 잘 하다가 1985년도에 자기가 채용한 존 스컬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해고되죠. 아주 뼈아픈 일이 있었죠. 그리고 97년도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 사이에 그 사람은 토이스토리 같은 어떤 애니메이션이라는 걸 했죠. 그래갖고 CEO가 되고 그 첫 번째 작품이 아이맥이라고 하는 건데 그때 이제 누드 TV라고 얘기했죠 사람들이. 누드 퍼스널 컴퓨터죠. 누드 PC를 이제 개발했는데요. 그때 굉장히 중요한 작업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Think Different라고 하는 마케팅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2001년도에 아이팟을 출시하고 2007년도에 아이폰을 출시하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가 되고 그래가지고 56세 나이로 2011년도에 돌아가시는데요. 이 박영선 의원 요즘 활약이 대단하신 분이죠. 이분이 2011년 3월 달에 그 애플을 가서 이 탐 쿡을 만났어요. 그 당시 이제 부사장이었는데. 그래갖고 뭘 물어보냐면은 박영선 의원이 아이폰이 이처럼 혁신적인 개발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대답이 놀라웠는데요. 아이폰은 별게 아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다가 사라졌거나 세계화되지 못한 것을 그걸 모아서 연구하고 다시 조립한 것이 바로 아이폰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폰이 원래 한국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아이폰은 아이파드라고 하는 획기적인 MP3 플레이어의 성공 때문에 나온 거죠. 잘 아시다시피. 그럼 MP3 플레이어가 어떻게 된 건지 보면 원래 97년도에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된 겁니다. MP3 플레이어라는 게. 그러고 나서 세안정보 시스템을 갖다가 그 다음에 mp-com이라는 게 설립되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 특허권과 함께 레인컴으로 인수된 뒤에 MP3 플레이어의 세계 1위를 레인컴이라고 하는 조그만 회사 중소기업이 하게 됐죠. 이게 이제 아이리버라고 하는 브랜드였는데요. 그 사이에 2001년도에 애플이 아이파드를 출시하게 됩니다. 원천 기술은 한국에서 왔고 거기 핵심 부품인 낸드 메모리라는 것도 삼성전자가 가장 잘 만들었죠. 두 개의 핵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서 핵심을 바로 한국에서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2006년도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봤을 때 레인컴의 아이리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고 그 다음에 애플의 아이폿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리버가 고전하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005년, 6년도에 2004년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낸드 플래시 메모리라는 걸 개발했기 때문에 이제 이 MP3 플레이어가 굉장히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아이파드를 만들고 삼성전자는 옙이라고 하는 그 상품을 만들었었고 그 당시 1등 회사가 아이리버였습니다. 근데 이 낸드 플래시를 삼성전자가 애플에는 50% 저가로 공급하고 자기네는 더 싸게 공급하고 아이리버에다 굉장히 비싸게 팝니다. 그래갖고 도저히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실제로 아이리버가 이런 아주 야심적인 광고를 해요. 사과를 씹는 게 모르면 거죠. 애플을 잡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망합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불공정한 삼성의 거래였는데 결국은 삼성이 나중에 부흥회라는 맞죠. 이게 이제 그런 자세한 내용이 이런 신문에 많이 실려 있습니다. 실제로 그 아이리버에는 예를 들면 100불에 공급한 거를 애플에 50불에 공급했기 때문에 애플이 아이포드가 약진하게 된 원인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소프트웨어에서 특징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아이파드가 성공한 이유가 아이튠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성공시킨 겁니다. 그래갖고 어떤 음악이든 1불만 내면 쉽게 자기가 다운로드해서 자기 소유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음원 공급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상황이 어땠냐? 소리바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P2P라고 해서 누구나 남의 것을 이제 그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 문제는 이게 불법 유통이 굉장히 많이 됐었고 미국은 불법을 통제해갖고 합법적이고 1불씩 돈을 내고 사는 시장이 형성됨으로써 음원을 만드는 음악가도 좋고 가수도 좋고 작곡가도 좋고 파는 사람도 좋고 아이파드가 좋은 굉장히 좋은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는데 우리나라는 공짜로 하다 보니까 그 음악하는 사람들도 손해보고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도 손해본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이상한 시장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때 우리 멀리 가실 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창원까지 오늘 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 소리바다가 근데 우리나라가 이 소리바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냥 방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까지 생겼냐면은 음원 자체가 중간에서 막 엉클어지고 막 좋지 않은 것들이 막 유통되고 그런 현상까지 생겼죠.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어갖고 스트리밍이나 스포티파이로 하고 이제 비트뮤직이라는 걸로 다 교체됐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런 음악 유통 시장에 대해서 법과 시장에 대한 통찰력이 우리나라 지도층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은 소리바다도 망하고 아이리버도 망하고 옙도 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가 주장하는 법과 시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렇게 버벅거리는 사이에 기술은 뛰어났지만 제도가 엉망이었던 거죠. 그래갖고 이제 뜨게 됩니다. 또 하나 케이스가 삼성이 이제 바보 같은 짓을 한 걸 제가 몇 가지 설명드리는 건데요. 2005년도에 이 안드로이드 개발팀이 삼성전자에 와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당신네들이 인수하시오.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랬더니 삼성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바다라고 하는 거를 좀 개발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이게 이제
그 모바일 플랫폼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인데 그러면서 삼성에서 물어봅니다. 당신네들 직원이 몇 명이나 되냐? 그러니까 한 30명이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 뛰어난 사람들이. 그랬더니 야, 우린 3,000명이 개발하고 있다. 바다를. 근데 당신들 뭐 별 잘할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구글이 인수합니다. 안드로이드를. 지금 어떻게 됐죠? 삼성전자가 엄청난 로열티를 주고 구글에서 안드로이드를 사다 쓰고 있죠. 그래서 구글이 가장 크게 성공한 투자가 바로 안드로이드에 대한 투자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 기술 진화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에카스 아카데미를 들었으면은 이 기술 진화에 대한 개념을 알아서 아마 그때 샀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런 참 운명을 가른 2005년대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참 우리나라하고 그 스티브 잡스하고 굉장히 인연이 많죠. 또 하나 인연이 한국에서 스마트폰이 한 2년 정도 늦어진 사연이 있습니다. 2007년도 1월 달에 아이폰이 출시됐는데 2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아이폰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았는데 결국은 KT의 그 이석재 사장이 아이폰을 출시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도 거의 2년이나 지나서 SKT가 아이폰을 출시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아주 이상한 소위 닥짓이었죠. 어쨌든 이런 이제 규제를 많이 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건데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을 기다리다가 못 빠진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재용과 최태원 사이의 일종의 담합이었어요. 이재용은 야 아이폰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휴대폰 시장 다 자기가 시장을 뺏기니 늦게 출시해달라. 자기네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했고 SKT 최태원 회장은 아이폰으로 바뀌면 자기가 그 데이터 스트림을 뺏기기 때문에 자기가 통제력을 뺏깁니다. 스마트폰은 앱 중심이 되는데 옛날에는 자기가 그 소프트웨어를 다 통제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더 자꾸 늦춘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서 장기적인 기업 생태계를 망가뜨린 거였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아이폰이 처음부터 들어왔다면 우리나라가 그 플랫폼이나 디지털 앱에 대해서 굉장한 선진국이 됐을 거예요. 근데 외국에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인도에서는 이 아이폰 베이스한 엄청난 산업과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사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접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창업 생태계를 죽인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제 고급 시장은 애플이 점유하고 저가 시장은 샤오미가 장악하고 있는 샌드위치 상황에서 삼성이 계속 성공하기 힘들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죠. 우리나라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삼성전자가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 이유가 자업자득이라는 거죠. 낸드 플래시를 이상하게 공급하고 아이폰 도입을 저지하고 안드로이드 같은 기여하는데 버리고 참 우리 삼성전자의 경영진들이 통찰력이 없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그래갖고 지금 이런 그림이 돌아다닙니다. 애플이 지금 삼성을 잡아먹고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 국가의 운명과도 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현상을 제가 한번 도식화해 봤는데요. 새로운 기술, 이걸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라고 합니다. 파괴적 기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기술이 생기면 대개 실리콘밸리가 주도합니다. 전 세계 1970년대부터 전 세계의 혁신 경제, 그러니까 이런 와해적 기술의 90%는 팔로알토에서 반경 50km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실리콘밸리가 중요합니다. 근데 한국도 제법 잘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선두주자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때마다 한국의 기득권자들이 저항합니다. Think different를 거부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료 정치인 재벌이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럼 한국의 사업자들이 실패해요. 멀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미국의 사업자들이 한국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한국 정부가 당황하고 정부가 주도해서 뭘 해보려고 하다가 또 실패하면 결국 미국과 중국 업체가 시장을 점령하는 이런 이상한 양상이 여러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이제 제가 주장하는 주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다르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데 기득권을 가진 이권 집단을 누르고 새 기술과 다양성을 수용하는 문화와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사례로 제가 이미테이션 게임, 알란 튜링 얘기를 하겠는데요. 혹시 이미테이션 게임 보신 분? 두 분밖에 안 보셨나? 이거 한번 꼭 보십시오. 아주 대단히 훌륭한 명작인데요. 지금도 저 오늘 봤어요. 아 그래요?
그게 이제 알란 튜링이라고 하는 천재적인 수학자면 겸 발명가가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그 애니그마죠. 애니그마라고 하는 암호 기계를 해독하는 과정을 그립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1943년도에 세계에서 최초로 컴퓨터를 발명해서 이 애니그마를 해독하는 것을 함으로써 전쟁을 한 2년 정도 일찍 끝내고 약 2천만 명의 그 사망자를 줄였다는 어마어마한 업적을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이제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바로 이미테이션 게임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 1950년도에 더 업그레이드된 에이스라고 하는 컴퓨터를 개발하게 되죠. 그러니까 43년도에 콜로서스라는 걸 개발했고, 그때 이제 46년도에 미국이 애니악이라고 하는 컴퓨터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50년도에 에이스를 개발하고요. 근데 1954년도에 52년도에 동성애자로 체포됩니다. 그래갖고 재판을 받아갖고 일종의 그 유죄 판결을 받아갖고 당신 감옥 가서 10년 살래? 아니면 치료를 받을래? 이런 판단에서 자기가 엄청난 지금 발명을 하고 있는데 감옥에 10년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갖고 여성 호르몬을 강제로 주입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갖고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막 유방이 나오고 여성화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갖고 비관해갖고 자살합니다. 사과에다가 청산가리를 주입하고 그 청산가리를 먹고 죽습니다. 사과를 먹고. 아주 불행한 사건이죠. 영국이란 사회가 동성애자를 범법으로 체포한 think different를 하지 못해서 미국한테 컴퓨터 주도권을 뺏기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미국은 1955년도에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가 태어나죠. 그 다음에 에릭 슈미트가 누군지 아시죠? 구글의 CEO 한 사람이고, 또 CK 파크가 태어납니다. 1955년도에. 중요한 해죠. 1955년도에. 접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57년도에 IBM이 포트란을 개발해갖고 세계의 그 컴퓨터 시장을 주도하고, 75년도에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하고, 76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창업하고, 그 후에 이제 애플이 약진하는데 2014년도에 팀 쿡이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실토합니다. 동성애자가 2명이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팀 쿡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신이 자기한테 내려준 선물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여기 혹시 뭐 동성애자를 혐오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팀 쿡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소수자고 핍박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타인을 배려할 수 있었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혹시 스티브 잡스가 알란 튜링의 환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54년도에 알란 튜링이 죽고 55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어쩌면 동성애자인지도 모르겠다. 알려지지 않았지만. 왜 그러냐면은 이런 그 로고를 쓰잖아요. Think different. Think different라는 게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인정하자라는 뜻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컬러가 바로 동성애자를 상징하는 컬러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자기네들 상징하는 걸 무지개 색깔이라고 해요. 다양성이죠. 그래서 동성애자들 퍼레이드 할 때 이런 깃발을 들고 다닙니다. 그건 똑같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죠. 자, 애플의 로고가 사과 베어먹은 건데 이게 도대체 무슨 사과냐? 알란 튜링의 사과냐? 아니라고 주장하죠. 자기네들은 뉴턴의 사과다. 실제로 이게 애플 컴퓨터의 처음 로고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뉴턴이 이렇게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데 사과가 떨어지고 있죠. 이게 자기네들 공식 입장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색깔을 보면 벌써 이 동성애자 색깔이 있죠. 그 다음에 알란 튜링이 이렇게 베어먹은 사과를 상징하는 거다. 아니, 이거 뉴턴의 사과면은 왜 여기 이게 베어먹은 자국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스티브 잡스가 알란 튜링의 환생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2012년에 죽은 다음에 아마 지금 또 다른 환생이 태어나고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래서 아마 팀 쿡을 자기가 후계자로 선정하는데도 그런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기업 경영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이라는 건 브랜드를 만들고 회사하고 그 많은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잖아요. 우리 김태성 원장이 말씀하신 커뮤니케이션. 그럼 스티브 잡스는 이 사람들과 전 세계 사람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했을까?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동영상이 있는데 제가 저 기계가 잘 안 돼서 이걸로 좀 잘 안 보시겠지만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Think Different라고 하는 여기를 보시면 이런 동영상이 나옵니다. 스티브 잡스의 연설도 한번 들어보실 겸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이 내용이 아주 굉장히 감명적입니다. 이 사람이 97년도에 자기가 이제 복귀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 애플의 아이덴티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광고 캠페인을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인데요. 화면 잘 안 보이시겠죠? 한번. But Apple's about something more. Apple, at the core, its core value is that we believe that people with passion can change your behavior. That's what we believe. And we've had the opportunity to work with people like that. We've had the opportunity to work with people like you, with software developers, in some big and some small ways. And we believe that. It's a world. People can change it for that. 우리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자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미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광고 캠페인을 시작하는데 그 목표는 그 추구하는 목표는 핵심 가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동안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뀌었다. 애플이 처음 시작됐을 때 비해서. 애플도 완전히 바뀌었다. 상품 전략, 제조 방법, 모든 것이 다 바뀌었다. 그렇지만 핵심 가치는 바뀌지 않았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걸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플이 믿었던 그 핵심적인 가치를 그것은 옛날과 같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단어를 개발해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게 마케팅 캠페인을 시작하기 위한 작업을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감동적인 것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은 세상을 바꾼 사람들한테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분도 계신데 만약에 그분들이 컴퓨터를 썼다면 애플 컴퓨터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이 이제 광고 캠페인을 1분짜리를 제작하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처음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세상을 진보시킨 사람들을 존경하는 메시지. 그것이 바로 광고의 메시지예요.